3개월 전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RLUSD를 2025년 말까지 상위 5위 스테이블 코인으로 키울 것이다. 당시에는 뚜렷한 수치도 없었고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 부족했지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9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갈링하우스가 했던 이 발언이 단순한 의욕적인 선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였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발언을 바탕으로 RLUSD가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됐는지, 그리고 당시 제시했던 목표와의 간격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ipple launched our own stablecoin at the end of last year. That's already ahead of our own internal forecasts in terms of where we are at this point in the year. Still, we're small, but the goal is by the end of the year for RLUSD, Ripple stablecoin, to be one of the top 5 in the market by the end of the year. And I think the whole market's going to grow dramatically over this year.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LUSD는 작년 말에 출시됐고 올해 말까지 상위 5위 안에 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요. 단순한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RLUSD의 위치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RLUSD를 USDC, USDT처럼 업계 대표 스테이블 코인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미였죠. 꽤나 도전적인 목표고 현실적으로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이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볼게요. RLUSD는 시가총액 기준 약 2억 4천만 달러, XRP 레저 네이티브 기준으로는 약 4,400만 달러 수준입니다. XRP 레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전분기 대비 약 304%나 성장했어요. 지갑 보유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약 32,000개로 전분기 대비 무려 333% 증가했어요. 단순히 유통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기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가 꽤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XRP 레저 기반의 신규 자산이 분기 내 3배 이상 성장했다는 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뚜렷한 수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RLUSD는 양적 성장 측면에서는 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XRP 레저 기반 자산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RLUSD의 이런 성장은 단순한 마케팅 효과로 설명하긴 어렵죠. 실제 수요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XRP 생태계 전체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You to get there? Who are you pairing up with? Are you creating some financial partnerships in order to make RLUSD more of a household name? Yeah, for sure. I mean, even today we had more listings go live for RLUSD on some global crypto exchanges. Anytime you do something new, it takes a minute for that kind of, if the pun of the ripple effect of seeing how that plays out. And so we're seeing that happen in real time. So 갈링하우스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상장 확대와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비트겟, 비트스탬프, 엘맥스 그룹, 빅트맥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 RLUSD가 상장됐고, 예를 들면 RLUSD를 USDT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상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상도 함께 열렸어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RLUSD는 전 세계 주요 거래소 10곳 이상에 상장돼 있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마진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장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 안에서 하나의 실질적인 거래 통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건 유통 범위를 넓혔다고만 볼 게 아니라 시장에서 RLUSD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단순히 거래상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거래소 내 통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상장만 돼 있는 것과 실제로 유저들이 다양한 페어에서 쓰고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RLUSD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XRP 레저에 크로우백 기능이 추가되면서 RLUSD를 AMM 방식으로 유동성 풀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크로우백 기능은 간단히 말해 발행자가 문제가 있는 토큰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해킹이나 불법 유통이 발생했을 때 해당 토큰을 되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MM은 기존처럼 사람이 사고 팔겠다는 주문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풀이라는 곳에 코인을 넣어두면 그걸 기준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이 가격을 맞춰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코인이 교환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되면서 RLUSD는 이제 XRP 레저에서 더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추가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의미예요.
I'm really pleased. And again, as I said, we're ahead of our Q1 forecasts of where we expected to be. So we feel really good about that progress. Given through what you have gone through with the SEC, I think one major question is how tokens list in the future. What do they mean? How are they classified? Now that you're talking about many other, say even private equity companies looking to tokenize their funds, venture capitalists, Cathie Wood told us yesterday she's considering that for her own fund. What does this mean? What are the rules of the road? Are people going to list and put the cart in front of the horse as they do so? Yeah. Well, look, I think tokenizing, like what Cathie Wood's talking about, democratizing access to different investment vehicles and different investment types is very compelling. Even, imagine Shark Tank enabling the participation by different sharks. Like, there's some really interesting stuff you could do. Right now, Congress, it seems, is more focused on getting stablecoin legislation passed. That went for markup last week, and I think you'll see that potentially in front of the president in weeks. The other piece of legislation I think will move quickly after that is kind of the market structure bill. Last summer, something called FIT 21 passed the House, did not get through the Senate. I think that a market structure bill like FIT 21 will come before Congress. Hopefully before the summer recess, we'll see that pass also. RLUSD가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제도권 진입 여부예요.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두바이 금융감독청이 RLUSD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거죠. 이 말은 RLUSD가 중동 지역의 공식 금융기관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쪽 변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 P21 같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RLUSD는 발행 주체가 뚜렷하고 준비금, 즉 실제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도 공개돼 있어서 이런 법적인 기준을 비교적 수월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RLUSD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투명하게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리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전략적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RLUSD 시가총액은 약 5억 달러 정도로 스테이블코인 순위는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위 5위에 들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최소 30억 달러는 넘어야 돼요. 지금보다 약 6배 가까운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RLUSD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거래소 내부입니다. 즉 사람들이 사고 팔 때 쓰는 용도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결제나 해외 송금 같은 영역에서는 RLUSD의 활용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우려면 기업 간 거래나 국경을 넘는 송금 시스템에 RLUSD를 직접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와야 할 거예요. 요약하자면 RLUSD는 3개월 전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방향대로 양적 성장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질적 확장, 즉 시장 지위나 실사용 영역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장 속도라면 2025년 말까지 상위 5위 진입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고 관건은 다음 2분기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RLUSD가 어떤 파트너와 손잡고 어떤 영역에서 실사용을 확장해 나가느냐에 따라 이 목표가 단순한 선언이었는지 아니면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었는지가 판가름 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6개월 안에 RLUSD가 결제나 송금 같은 본격적인 활용 사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거래소 중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탑5 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실제 사용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분위기는 단숨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RLUSD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6개월 안에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